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괜찮다고 해도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혼자는 외롭기만 한 걸까요? 오늘은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지는 인생 후반의 3가지 준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혼자서도 든든하게 살아가는 방법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준비법은 감정의 독립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 감정적으로 너무 의존하게 되면 그들의 반응에 따라 내 기분이 출렁이게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은 자주 반복되며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생 후반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선 나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의 독립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위한 시작점입니다. 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자주 봤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바쁘다며 짧게 끊고 나중엔 아들이 문자로만 답을 하더군요. 그럴 때면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 왜 이 아이들은 나를 부담스러워할까? 그게 섭섭하기도 하고 동시에 나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은 일부러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쪽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3일, 4일, 일주일이 지나도 손주 사진 하나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달프게 생각하는 만큼 저쪽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죠. 그날 이후로 마음을 조금씩 거두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드라마를 봐도 문득문득 아들 생각이 났고 손주 얼굴이 그리워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 자꾸 휘둘리면 내 일상이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침마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핸드폰은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나무에 핀 꽃을 보기도 하고 운동하는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덜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딸아이가 전화해서 그러더군요. 엄마, 요즘은 왜 안 궁금해?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좀 덜 의존하시는구나 라는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들과 손주를 통해 내 감정을 채우려고 했다는 걸요. 그것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면서 말이죠. 이제는 하루에 한 번쯤 생각나면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혼잣말로 말 걸고 끝입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도 바쁜 삶이 있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친구들과 그림을 배우며 서로의 그림을 칭찬해 주기도 하고 주말이면 자전거 타는 모임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연락이 오면 기쁘고 안 와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감정의 독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엔 자식이 내 감정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내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감정의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감정의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독립이라고 하며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주변 인간관계가 좁아지기 쉽기 때문에 감정적 의지처가 자식에게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점점 거리를 둘 수 있으며 부모는 더 큰 외로움과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감정적 독립은 이런 악순환을 끊고
자신을 삶의 중심에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성숙한 인격은 자기 수용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혼자 있는 시간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 감정의 독립입니다. 이를 위해선 자녀가 아닌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 취미, 새로운 인간관계, 작은 모임 등이 그 시작입니다. 감정적 독립은 고립이 아니라 외부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입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기분을 돌볼 수 있는 부모가 될 때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도 더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법은 관계의 재정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인간관계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는 각자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어들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드물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외로움에 갇히고 또 누군가는 관계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다시 세우며 더 편안한 삶을 선택합니다. 후자의 삶을 살기 위한 핵심은 바로 관계의 재정비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다시 조절하고 마음이 편한 관계만 남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도 인간관계의 품격도 함께 회복됩니다. 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일상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건 모임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처음 몇 년은 설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 모임이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디 아프다더라. 누구 자식이 어디에 취직했다더라. 또 누구는 손주를 돌보다가 허리를 다쳤다더라. 처음엔 공감하고 함께 걱정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친구는 늘 남편 자랑, 자식 자랑을 하는데 듣고 있으면 제 마음이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임을 다녀오면 며칠씩 우울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뒤처진 것 같고 괜히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모임이 내게 주는 에너지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요. 그러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친구가 제게 "넌 왜 요즘 말이 없어?" 하고 묻더군요. 그 순간 속으로 이젠 말할 필요도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제 생활 속 인간관계를 하나씩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만 하면 뭔가를 부탁하는 지인, 늘 자신의 얘기만 하다가 툭 연락 끊는 사람, 그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대신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만 남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장을 보다가 우연히 같이 점심을 먹게 됐고 그게 계기가 되어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자랑할 것도 없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편한 그런 사이.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또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지만 이제는 내 기분이 괜찮을 때만 연락합니다. 거절이 미안한 일이 아니라는 걸 배운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니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니 진짜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누구를 만나도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 불편한 관계는 놓아도 된다는 걸 배운 겁니다. 이제는 관계 속에서 힘을 얻지 힘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흔히 우리는 인간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생 후반기에는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월딩거의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관계는 빈도보다는 질, 양보다는 깊이입니다. 관계의 재정비란 곧 감정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타인을 만나고 나서 지치거나 우울해진다면 그 관계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정의 경계를 세우고 편안한 사람과의 교류만 남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비교와 자극, 눈치와 피로에서 벗어나야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의 재정비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내 감정이 상하지 않고 내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삶,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성숙이며 인생 후반을 평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준비법은 혼자 노는 능력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으로 떠나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줄어드는 시기, 주변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지면 자연스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시간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외로움에 잠식당하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질 수 있다면 노년의 삶은 훨씬 여유롭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혼자 노는 능력입니다. 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처음 1, 2년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겨우 일어나 밥 한 술 뜨고 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조심스러웠고 자식들한테는 괜히 짐이 될까 싶어 일부러 밝은 척을 했습니다. 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집 근처 복지관에서 시쓰기 수업이 있다는 안내문을 보게 됐습니다. 별 기대 없이 한번 가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솔직히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글을 쓸 땐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내 속마음을 꺼내려고 쓰는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쓰듯 끄적였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오늘도 별일은 없었다. 그렇게 시작한 글이 어느새 남편 얘기로, 아이들 얘기로, 내 얘기로 번져나갔습니다. 글 쓰는 재미가 붙으니 수업 가는 날이 기다려졌고 거기서 만난 몇몇 분들과 밥도 먹고 카페도 가게 됐습니다. 또 어느 날은 복지관 게시판에 우쿨렐레 배우는 반 모집이 붙어 있더군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악기였지만 덜컥 신청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고생도 많았지만 처음으로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묻더군요. 엄마, 요즘엔 뭘 그렇게 바쁘게 지내세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예전엔 전화만 와도 서운해하거나 기대하던 제가 이제는 연락이 와도 제 시간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침엔 라디오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점심 먹고 나면 동네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거나 시를 쓰고 가끔은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삶이 된 겁니다. 남들과 함께해야만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짧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그만큼 즐겁다는 뜻이겠지요. 혼자 놀기는 쓸쓸한 게 아니라 자유롭고 당당한 선택임을 저는 배웠습니다. 이 사례는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이 마주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자기 만족적 고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외부 자극 없이도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외로움이 우울증의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혼자 있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이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취미와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노는 능력은 타인의 부재를 슬퍼하기보단 나와의 시간을 충만하게 채우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갑자기 생기지 않으며 작은 도전과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글쓰기, 악기 배우기, 운동, 정원 가꾸기, 여행 등은 모두 혼자 노는 훈련에 좋은 예입니다. 이 활동들은 감정을 정리하게 해주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런 활동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자발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노는 능력이 생기면 자녀나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날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나를 채운다는 자립적인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곧 진짜 자유입니다. 인생 후반기에 이르러 혼자라는 사실이 고통이 아닌 평온이 되려면 이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 3가지 준비법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을 겁니다. 자식에게서, 친구에게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 그런데 이 모든 준비가 실제로 나의 일상에서 작동하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말투 하나,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되는 행동 하나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관계를 바꿉니다. 이제 혼자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혼자여도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말과 행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삶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언어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말투에서는 기다리는 말보다 만들어가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왜 연락 안 해? 대신, 요즘엔 내 생활도 바빠졌어. 시간이 더 빨리 가더라라고 말하면 상대도 부담을 덜 느낍니다. 또, 나는 외롭다는 표현보다 혼자 있는 시간도 제법 괜찮아라고 말하면 내 마음도 덜 상하고 자식들도 안심하게 됩니다. 행동에서는 하루의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전에는 산책, 오후에는 책 읽기나 글쓰기, 저녁엔 라디오나 좋아하는 영상 보기처럼 내 일상을 스스로 계획하면 삶이 정돈됩니다. 또한 같이 할 사람 없으면 안 한다는 생각보다 혼자라도 해보자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동네 복지관, 문화센터, 온라인 수업 등은 혼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며 그 안에서 새로운 연결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계에선 거절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번엔 쉬고 싶어요. 다음에 보자고요처럼 부드럽게 단호한 말은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을 땐 혼자보단 둘이 걷는 게 좋겠네요처럼 따뜻한 제안의 말로 관계를 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주도하는 대화와 선택이 내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말투와 행동이 쌓이면 자식이 없어도 외롭지 않고 누가 옆에 없어도 든든한 나 자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혼자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